오늘장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절대전략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장 다시 이전으로라고 좀 전해봤습니다. 뭔가 주식 레벨대가 다시 이전으로 간다, 이런 건가요? 사실은 지난주에 좀 기대감이 있었죠.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이 다시 오르면서 3,250선 위로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여줬었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약 한 1,700억 원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00억 원 좀 넘게 매수세가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 이 미국 실적 기대감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 이제는 다시 한번 레벨업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시장에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올랐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코로나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지표도 좀 안 좋았었죠. 그런 이슈들이, 안 좋은 이슈들을 덮고도 1% 이상 상승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난주에 목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시장 오른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 나오면서 시장 대응하기도 사실은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실망감도 좀 컸을 것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들 세부적으로 좀 의미 있는 변화들 몇 가지 짚어주세요. 네,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좀 체크는 뭐 수급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주식은 많이 사면 오르고 많이 팔면 떨어지는 게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급적인 요인인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큰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계속 잘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좀 기대감 줬던 이 외국인 기관, 오늘 같은 경우 양매도 나왔습니다. 이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면서 두 수급 주체 합치면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7천억 좀 넘는데,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수급들이 좀 나왔었고요. 대형주 위주로서 특히 최근에 좀 좋았던 종목들, 특히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좀 수급이 안 좋았습니다. 뭐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카카오,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를 때 코스닥이 조금 더 올랐었죠. 떨어질 때도 코스닥이 조금 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래도 실적 좋은 종목들에는 그래도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적 좋은 종목들에는 굉장히 좀 소수의 종목이지만 그래도 이쪽으로는 수급이 조금씩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장 오후에 뚜렷하게 분위기가 어두워졌는데 일부 분석들을 보니까 중국 증시의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 미중 갈등. 그러니까 오전에 이 셰펑 중국 쪽의 인사 외교부 부부장하고 그리고 또 이 셔먼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의 만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국을 너무 이렇게 악마화한다라면서 굉장히 날선 공방전이 있었고, 오늘 오후니까 지금 즈음에 안팎으로에서 아마 외교부의 이 왕이 부장하고도 만남이 예고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후장의 하락을 자극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빌미였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겠지만, 만약에 미중 갈등이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면 우리가 예전에 한창 미중 갈등 신경 썼을 2019년, 18년 그 해 즈음이 있잖아요. 그때처럼 상황이 좀 악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미중 관계가 교착되면서 이 좋지 않은 모습들, 이 중국을 가상의 적,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사실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중국 외교부 셰펑 부부장이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안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중국이 무역 비중은 더 큰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중국이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가 중국이 가까운 이유가 사실 가장 크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부분, 그렇다고 미국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제2의 사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만 하자니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사실 멀리 해버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외교적으로는 아마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미중 간의 갈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은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좋은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분명히 받는데요. 근데 지속적으로 미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을 텐데 좀 단기간에 끝나버리는 경향들이 최근에 좀 많죠. 미국과 중국 서로 갈등은 보이지만 이 누구 하나가 세게 치고 나가 버리게 되면 양측이 다 죽게 되는, 다 손해를 보게 되는 이 누구 하나가 이기는 사실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처럼 미국이 세게 나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작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예전처럼 뭐 큰 폭의 하락, 그러니까 지금 지수로 말씀드리자면 뭐 3천 이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악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면은, 네.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증시 일정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FOMC 27일과 28일 현재 시각으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9일 이 팡주라 그러죠. 이 기술주들, 이 인터넷 관련한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이, 이 예상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이 29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얼만큼 강하게 나올지 사실 시장이 지금 좀 예민해져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민할 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민할 때는 뭐 조금만 어떻게 슬픈 드라마만 봐도 눈물 흘리는 것처럼 지금은 시장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이 조금만 세게 나와도 이 시장은 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출렁이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예민해져 있는 시장이라는 거는 FOMC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언 신중하게 할 거고요. 상 실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지금 실적에 있어서 슈퍼 위크인데요. 이 실적이 잘 나올 거거든요. 예정이 매출도 그렇고 이 실적들 대부분 상주가 이 언택트 관련주들인데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지난주 이 금요일 밤에 마감을,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마감을 했죠. 미국 증시에서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지표가 안 좋았어도 그래도 시장에 올랐던 이유는 실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만큼 미국 증시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가 계속 괜찮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하락하는데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증시에서는 FOMC 회의에서 뭐 굉장히 센 발언을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이 혹시 모를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팡주는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실적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주요 재료들 미국에서 일정 체크를 해주셨네요. FOMC하고 이 미국의 기술주들, 대표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보자 해주셨는데, 그러면 체크 포인트 역시나 좀 이쪽에 맞춰야 될까요? 네, 우선은 뭐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00명에서 1500명 사이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까지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소비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팡주 실적 나오는데요. 미국 실적 발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전체 발표 기업의 70% 이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실적 시즌 대체적으로 증시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실적 발표 좀 보시면서 국내 증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오늘 3천억 넘게 3,7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혹시라도 내일도 외국인이 좀 많이 판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내일도 많이 팔 가능성이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 여부는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에서는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당분간은 좀 시장 많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내도 이제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조 기업들 위주로 당분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고 거래 대금이 살아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 내에서 이상적인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선은 50% 정도까지는 현금을 보유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윤정식 부장은 계속해서 시장의 거래가 좀 미진하다라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거래 대금이 12조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조 3천억 원, 화폐도 24조가 채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미중 갈등은 지속된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여전히 이 미국에서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것인지 FOMC
FOMC 그리고 실적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현금은 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예민한 상태다라는 진단도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에 실적이 오늘 장 마치고 몇 가지 나와가지고요. 좀 주요 실적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기업은행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좀 많이 뛰어넘는 수치여가지고 보겠습니다. 은행 종목이니까 영업이익은 8,219억 원. 23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좀 큰 폭에 지금 2배 정도 나왔습니다. 94%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만 지금 2배가 나온 겁니다. 시장 예상치도 보면은요. 순이익 기준으로 기업은행이 4,694억 원 정도 순이익 전망치가 있었는데 지금 예상치를 50%나 뛰어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 정도면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건데 향후에 이 기업은행의 배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은행주들은 나라 안팎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어서 제일기획도 보겠습니다. 제일기획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분기 영업이익이 721억 원 발표돼서요. 지난해 대비로는 34% 정도 증가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일기획도 컨센서스와 좀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상치가 한 700억 정도였는데요. 약간 상회를 했네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으로 제일기획은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종목은 성적표 나오는지 장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립니다. 진짜 쉬운 진단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 증시와 관련된 시장 전반 봐드리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토마토TV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좀 나을 거예요. 남은 시간 좀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